반갑습니다. 저는 VM웨어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대한민국 IT가 굉장히 적응력도 빠르고 굉장히 민첩하다고 이야기들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단통법만 그런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국내 서버 가상화가 소개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많은 레퍼런스가 확보되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호주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는 비교를 차치하더라도 말레이시아라든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현재 적응력이, 그리고 진화되는 어떤 속도가 굉장히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한 진척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그렇게 진척해 나가고 있는 스피드함이라든지 또 그런 적응해 나가는 순서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여기 앉아 계시는 IT 운영부서 팀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신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속도가 좀 더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신중하게 적응해 나가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도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책임이라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민감한 얘기이긴 합니다. 누군가가 이 솔루션을 적용하고 채택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솔루션이 정말로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밑바닥에 책임을 깔고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사례나 레퍼런스를 중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 얼만큼, 어느 정도로, 어떻게, 누가 잘 구축했고 또 어떻게 TCO나 ROI가 잘 나오고 있는지, 어떻다더라, 그런 피드백을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고 또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구축해 나가고 싶어 하시는 것이 또 여전히 현재 IT 운영부서의 또 현실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세션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말 그대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실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프로비저닝들, 셀프 서비스 포털 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구축해 왔고 또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셨던 내용들, 또는 혹시나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일까? 또 다른 곳에서는 어디까지 한번 해봤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사례와 한번 섞어서 보시는 것이 또 재미있는 관전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여러분께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에서 구하실 수 있는 그런 RFP입니다. 요즘에는 클라우드 포탈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잘 안 쓰시죠. 쉐어드 인프라라든지, 가상화 리소스 풀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좀 많이들 쓰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흔히 볼 수 있는 RFP 사항에서의 내용들 한번 보실까요?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용자들 위한 셀프 포털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들이죠. 또 리소스 풀에 대해서만 신청하고 배포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한이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 또 가상머신의 사양들을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제이션 요건들이라든지, 그리고 임대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들, 그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익스파이어 될 수 있게끔 설정해야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커스터마이제이션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또 흔히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그런 RFP 샘플이고요. 이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전체적인 20여 페이지가 넘는 RFP의 일부 샘플만을 발췌한 부분이고요.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프로비저닝 환경들, 또 그런 단계라든지, 제가 지금 여기 나열하는 6가지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객이 상점에 입장하시게 되면 나열되는 상품을 먼저 구경을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나는 2개의 버추얼 CPU에 메모리 8기가 정도, 그리고 윈도우즈 2008 R2에 단넷 4.5.1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개발 머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건에 맞는 상품을 먼저 구경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상품들이 입맛에 맞는다고 하신다면은 신청을 들어가야 되고요. 서비스를 만들어달라는 신청을 던지게 되면 그런 신청 프로세스들이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가상머신이 배포되는 그런 작업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가상머신 템플릿이 클론이 떠지는 그런 형태겠죠. 클론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V센터 밑에 있는 VM들이 자동으로 파워온이 될 거고요. 거기에는 여러분께서 뭐 입력하셨던 그런 커스터마이제이션 내용들, 뭐 IP라든지, 뭐 가상머신의 사양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배포가 끝나게 되면은 내부에 인하우스에 갖고 계시는 CMDB에 자동으로 등록도 하는 과정도 거치고 나서야 배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는 크게 뭐 문제될 거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상 이러한 과정을 실제로 구현해 보는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까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원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어느 레벨까지 자동화를 시킬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그 판이하게 달라지는 상황을 보실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가상머신 템플릿 클론을 하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템플릿을 복제하고 가상머신을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거나 가상머신을 파워온하고 이런 과정들이야 뭐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치더라도 보통 IP 주소를 스태틱하게 가지고 가시면서 테이블 주소 값들을 매핑하고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도 갖고 가시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로드 밸런서까지 스태틱하게 IP를 고정시켜서 연동하시고자 하는 작업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예제나 단계는 하나의 샘플에 불과하고 저희가 실제로 적용했던 어느 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만 발췌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게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머신 프로비저닝을 시작하는 데 앞서서 여러 가지 고객분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VMware 툴즈가 R-Update일 경우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세스도 태워야 되고요. 그것이 윈도우즈 서버이고 AD나 OU 정책에 적용되어야 한다면 AD 도메인 조인은 물론이거니와 OU 정책도 추가를 하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됩니다. DNS 레코드는 당연히 뭐 윈도우즈 AD에 조인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레코드는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별도로 또 시스템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SMS 클라이언트까지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지 여부들, 백업 스케줄링까지 걸어요. 뭐 티볼리라든지 제가 작업했던 것은 뭐 티볼리였습니다만 백업 에이전트까지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게끔 뭐 VDP라든지 이런 솔루션 쓰지 않으시고 VADP라든지 페이지 파일도 설정하는 메뉴 워크플로우도 태우고요. 템프 파일도 자동으로 삭제해주고 어드민 계정도 재설정해주는 거. 백업 에이전트 스케줄링이 걸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정말 잘 되고 있는지 더미 파일을 생성해가지고 3GB 백업 정도가 제대로 잘 받아주는지 테스트까지 한번 돌려보고요. 안티바이러스까지 업데이트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야 컨펌 메일을 정식적으로 유저와 서비스를 신청했던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정식으로 날아가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가상머신 CMDB에 등록하고 배포가 완료되는 이런 과정까지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뒤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구성한 그런 사례가 존재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 흔히 생각하셨던 그런 프로비저닝 단계가 실제 리얼 환경, 프로덕션 환경에서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점들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실제 그렇게 구현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면서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셨던 부분들, 과연 이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과 한번 매칭시켜 보신다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죄송합니다. 유닉스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고객이세요. 여전히 DB 인스턴스는 그래도 여전히 유닉스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죠. 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다만 웹이나 와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리눅스 환경으로 배포하기를 원해서, 즉 결국엔 3티어로 한번 묶어서 하나의 상품처럼 동시에 프로비저닝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께서 디자인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디자인하실 것 같습니까? 뭐 웹이나 와스 VM은 CentOS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우분투 같은 VM으로 템플릿을 만들어서 미리 배포한다 손 치더라도 말이죠. 과연 이 DB 인스턴스는 유닉스 같은 경우 또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단순히 속된 말로 제가 날 스크립트로 작업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허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실제 3티어로 같은 서브넷으로 묶어주면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그런 것도 굉장히 큰 관건이죠. 두 번째는 또 미터링, 또 항상 나오는 얘기죠. 서비스 사용량에 따른 미터링 데이터를, 쇼백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뭐 빌린 거 차지백은 둘째 치더라도 실제로 어느 만큼 쓰고 있는지, 그래서 코스트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볼 수 있는 쇼백 데이터라도 좀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주시는 거고요. 게다가 그게 개별 VM, 이 VM이 누가 신청했는지, 그리고 그 VM의 소유를 하고 있는 테넌트별 또는 비즈니스 그룹별로 소팅해서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들어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과연 오토 스케일링이 제대로 될 것인가라는 그런 요청들. 예를 들면 웹 리퀘스트가 늘어나면 그 리퀘스트 요청이 스레시홀드 값을 넘어서게 되면 자동적으로 VM이 프로비저닝 되고, 그것이 뭐 로드 밸런서 같이 연동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구성까지 가능하게끔 해달라. 전반적으로 정말 쭉 나열해 놓고 보면 단순히 껍데기는 프로비저닝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만 실제 그 안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녹록치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전체적인 하이레벨 아키텍처인데요. 관심 있게 보실 부분은 특정 컴포넌트를 제외하고서는 가장 핵심되는 기능들은 전부 VMware 제품으로 전부 디자인하고 구축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V클라우드 오토메이션 센터를 클라우드 포털 형태로 앞단에 세우고요. 가운데 가장 큰 키 핵심은 바로 이제 vCenter 오케스트레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오케스트레이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역량이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것보다 그 이상입니다. 뭐 이 자리에는 분명히 vCenter 서버도 설치해 보시고 그 안에 같이 디폴트로 설치되는 vCenter 오케스트레이터 서비스도 한번 보셨을 분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스스로 보시자고 한다면은 오케스트레이터 클라이언트 2를 실행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거기에 뭐 디폴트로 계정 패스워드가 뭔지 몰라서 그냥 포기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세션 끝나고 혹시 돌아가셔서 제품을 다시 한번 보실 일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오케스트레이터 제품을 다시 한번 유념 있게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 안에는 인더스트리 스탠다드한 ISB 어플리케이션의 58개의 패키지 플러그인과 1000개 이상의 워크플로우가 전부 프리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웬만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인스턴스나 인프라와 연계하고자 하는 워크플로우들은 그 안에 다 미리 담겨 있습니다. 여하튼 이 녀석이 IBM AIX에게 오라클이 프리인스톨되어 있는 엘파를 클론하는 파워VC에게 트리거 명령을 던질 수 있게끔 이미 그런 워크플로우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V클라우드 오토메이션 센터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단순히 하이퍼바이저를 VMware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지컬 환경 플러스 KVM이나 SVM까지 하이퍼V까지 지원할 수 있는 멀티 하이퍼바이저를 제공하는 그런 클라우드 포털 형태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하이페릭이라는 제품과 어플리케이션 디렉터와 같이 연동을 하시게 되면 웹 리퀘스트 숫자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특정 스레시홀드 값을 넘었으면 앱 디렉터에게 웹 VM을 생성하라는 요청을 던지고요. 생성이 완료가 되면 오케스트레이터는 이제 로드 밸런서에게 IP 연동을 시키는 L4 로드 밸런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도 같이 실어서 연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HPS 사이트 스코프나 서버 오토메이션 같은 제품들은 이미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게 있어서 VM의 게스트 OS 컴플라이언스라든지 패치 관리, 서버 오토메이션이 담당하고요. 사이트 스코프이 이제 퍼포먼스 데이터 같은 것들을 에이전트 레스 방식으로 게더링해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여기 ITBM 스탠다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VMware 제품을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이번에 크게 최근에 발표하게 된 vRealize라는 수시라는 그런 제품 안에 보시게 되면 이런 ITBM이라는 제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굉장히 괜찮은 제품인데요. 조금 이따 스크린샷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하튼 이 ITBM이라는 제품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기반의 쇼백 데이터들을 받아서 일목요연하게 그래프화하고 차트화시키고 리포트 형태로 여러분들께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잠깐 결과물을 보여드리면은 대시보드 형태 이런 카탈로그들을 나열해서 사용자들이 리퀘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연계해서 상품들을 프로비징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두 번째 스크린샷이 이제 ITBM 스크린샷입니다. 토탈 클라우드 코스트. 그러니까 지금 ITBM 밑에 들어가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기반하의 카펙스와 오펙스 값들을 전부 합친 가격.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가상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들어가는 카펙스와 오펙스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런 카펙스와 오펙스에 들어가는 코스트 드라이버들, 서버 하드웨어, 스토리지, OS 라이센싱, 메인테넌스, 퍼실리티 비용까지 여러분께서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그 값을 넣으시게 되면은 카펙스와 오펙스 값들을 취합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테넌트별로, 비즈니스 그룹별로 어떻게 비용을 소비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린 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또 ITBM 툴의 또 재미있는 점은 바로 이 세 번째 스크린샷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대충 이해가 가십니까? 가운데 AWS와 우측에 Azure,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친구가요, AWS에는 코스트 API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S3 토큰만 만드셔서 계정 신청하시고, 아마존 계정은 물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토큰 처리를 하시게 되고 API만 열어주시게 되면은 가격을 긁어 와요. 이달의 AWS 가격. 그래서 지금 현재 ITBM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가격 대비 내가 퍼블릭으로 옮겼을 때 어느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쉽게도 애저는 그런 API는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고, 애저는 수동으로 애저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은 CSV 타입으로 가격 코스트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저렇게 가격 비교를 하실 수 있어요.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ITBM이 갖고 있는 툴은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기능들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오늘 좀 대표적으로 여러분께서 이런 기능까지 가능한 것인가 퀘션을 많이 주신 분들이 계셔서 한 가지 스크린샷을 좀 첨부해 와봤습니다. A사를 좀 봤고요. 그다음 B사 같은 경우 또 나름 재밌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3개월, 6개월 단위로 치고 빠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웨이즈 프로젝트도 많이 뛰시면서 또 내부에 들어오셔서 작업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서버 가상 머신, 개발 머신들은 뭐 포탈에서 또는 뭐 관리자분들이 알아서 승인해서 뭐 배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데스크탑 가상 머신까지 하나의 상품처럼 같이 프로비징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데스크탑 가상 머신 같은 경우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윈도우즈 7 가상 머신 템플릿 그거 프로비징 하면 되겠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호라이즌 뷰 제품을 한번 다뤄보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넉넉치 않다는 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요,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의 호라이즌 뷰 레퍼런스에서 오토메이티드 풀을 쓰시는 곳이 글쎄요, 열에 한 2군데 정도 될까요? 대부분 다 매뉴얼 풀을 쓰시죠. 매뉴얼 풀 방식을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 사내 네트워크 보안 정책상 DHCP 서비스를 돌리시지 않으시죠. 오토메이티드 풀은 말 그대로 사용자의 개입이나 관리자의 개입이 아니라 V센터가 스스로 사용자 접속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임시 VM을 더 생성해 주거나 백그라운드로 생성해 줘서 스스로 V센터가 VM의 개수나 접속을 관리해 주는 방식입니다만, 매뉴얼 풀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께서 매뉴얼 풀 방식을 관리하는 것은 V센터의 VM의 템플릿을 생성하신 다음 복제를 하시고, 물론 거기에는 뷰 에이전트 설치가 돼 있어야 되겠죠. 고정 IP를 입력하시고, 뭐 디니언 넷과 연동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보안 이슈나 맥 어드레스 연동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동으로 만드신 VM을 매뉴얼 풀에 수동으로 추가하는 작업까지 관리자분들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이게 입사자가 한두 명이면 상관없어요. 개발자분들이 치고 빠지는 게 하루에도 수십 건씩. 어떤 빅 프로젝트가 뜨게 되면은 300개 가상머신 동시에 프로비징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300개 V센터에서 여러분께서 앉으셔가지고 그거 다 프로비징 한 다음에 스태틱 IP 다 집어넣으시고 풀에다가 집어넣으시겠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IP 주소 테이블도 스태틱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무엇이 생성되고 무엇을 VM을 프로비징 할 때마다 어떤 IP가 갖고 왔는지 연동할 수 있는 자동화된 방식도 없어요. 엑셀로 전부 수기로 관리하고 계세요.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V클라우드 오토메이션 센터, 제가 VCAG이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만, 뭐 서버 가상 머신이야 뭐 이렇게 뭐 손쉽게 프로비징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만, 특히 매뉴얼 풀에 VM을 생성해서 매뉴얼 풀에 자동으로 넣어주는 작업들, 즉 포탈에서 윈도우즈 7 데스크탑 가상 머신 신청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VM이 생성된 다음 호라이즌 뷰에 매뉴얼 풀에 자동으로 추가까지 해주고 거기에 고정 IP 주소 테이블까지 연동하는 그런 구성 작업까지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마지막 C사고요. 세 번째 예사는 이제 물리적인 방화벽을 걷어내고 소프트웨어 기반 방화벽으로 테스트 베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요청이 강하셨습니다. 기존 물리적 방화벽을 대체하고 소프트웨어 기반으로요. 이때 상품을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방화벽과 연계. 예를 들면 여기 3티어 머신인데 웹VM은 웹존, 와스는 뭐 애플리케이션 존, DB는 DB존, 웹존은 DMZ존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고 DMZ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방화벽으로 DMZ존을 형성해주고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고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구성들. 게다가 웹존은 또 L4, 뭐 라운드 로빙 방식이 아닌 뭐 리스트 커넥션 방식으로 L4 서비스 연동하되 그런 L4 서비스조차도 외부 L4가 아닌 소프트웨어 기반의 L4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고요. 게다가 또 외부 통신을 나트로 또 서비스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as is고요. 이쪽이 to be 그 아키텍처로 설정을 한 겁니다. 뭐 전형적인 여러분께서 흔히 알고 계신 그런 구성이죠. DMZ 존에 웹 서비스 들어가고 앞뒤로 방화벽 들어가 있고요. 밑단에 애플리케이션 존도 방화벽, DB 존도 방화벽. 나쁘지 않습니다. 무난하죠. 이걸 가상화 데이터 센터 기반의 소프트웨어 방화벽 처리로 돼 있고 프로비저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로도 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리소스 풀에 뭐 VMware로 이용하면 분산 스위치 구조이긴 합니다만 분산 스위치 포트 그룹이죠. 웹 트래픽과 앱 트래픽, DB 트래픽을 담당하는 녀석이 있고요. 윗단으로 나가는 웹 서비스들은 VCNS라는 웹 방화벽 엣지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웹 트래픽을 DMZ 존에서 묶어서 설정함과 동시에 L4도 돌려주고 나트까지 연동하는 그런 구성까지 완성한 그런 사례입니다. 세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셨던 부분들 그 정도쯤이야 뭐 우리도 다 구현했어라는 곳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것까지 가능했었나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만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런 서비스 레퍼런스를 딜리버리 해오면서 느꼈던 부분은 어디까지나 프로비전이라는 것은 그 뒤에 자동화가 숨겨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자동화할 것인가 그 범위 스코프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현재 여러분께서 IT 운영부서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IT 신청 프로세스를 쭉 열거하시고 나열을 해보신 다음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POC와 더불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키포인트인데요. 그런 자동화는 반드시 워크플로우가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매우 정교해야 돼요. 많은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작동되는 것인지 리퀘스트가 몰려들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오케스트레이트 엔진이 부하가 걸렸을 경우 또 하이 어베일러비티라든지 로드 밸런싱 같은 것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게다가 이런 워크플로우 엔진만 잘만 연계만 하신다고 한다면은 외부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만 연계만 잘만 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께서 그동안 당연히 그리고 이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역시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열릴 수 있어서 새로운 신세상을 또 신세계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로직과 관련된 얘기를 떠나서 변화 관리와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서비스를 환경에 맞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버팀, 네트워크팀, 스토리지팀, 팀을 다 뭉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소한 기존의 프로세스가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틀에 맞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점 그런 점을 꼭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클라우드 컴퓨팅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대부분 그림을 그려보신다고 한다면 밑바닥의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자동화라든지 프로비저닝 관련된 엔진들 그리고 그 위에 서비스 카탈로그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솔루션 그리고 그 위에 포탈 솔루션만 얹어가면 기본적으로 큰 틀은 갖춰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변화 관리도 해야 되고요. 캐패시티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들 그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들 뭐 굳이 ITIL과 비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클라우드라고 해서 별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께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것들이 단순히 프로비전이라는 그 허울 좋은 껍데기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완성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려고 합니다. 서비스 컨트롤 부분에서도 서비스 카탈로그 관련된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든지 마지막으로 IT 비즈니스와 컨슈머 컨트롤 관련해서는 단순한 셀프 서비스 포털뿐만 아니라 IT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부분이 연동이 되어야 되고 끝으로 거버넌스와 명확한 스트래티지 그리고 그런 것들 뒷받침할 수 있는 오거나이제이션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셀프 서비스 포털 환경을 가져가고 가실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저희 VMA 컨설팅과 관련한 서비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거나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파트너를 통해서 저희 컨설팅 서비스 조직과 컨택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찾아뵙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